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맥스4 프로그램으로 무비 기초 또한 작성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기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왼쪽 부분,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부분이 이 툴박스라고 합니다. 이 툴박스에는 이 작업창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필통과 유사한 곳입니다. 그 속에서 먼저 화살표가 보이죠. 셀렉션 툴,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어떤 도안을 그릴 때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선택 툴, 셀렉션 툴을 클릭해야 되고, 도안 작성 도중에 그 도안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추가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 선택 툴은 스위스맥스 작품 전역에 걸쳐서 모두가 다 이것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선택 툴부터 예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내려가서 동그라미 툴이 보이죠. 엘립스 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또 그 옆에 가서 렉탱글 툴, 네모 툴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스테이지에 네모를 그립니다. 이것을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택 툴을 먼저 클릭하고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안을 그렸습니다. 그리기만 하면 되질 않습니다. 도안을 그리자면 그렸다가 삭제했다가 또 불러왔다가 이렇게 해야 도안을 그릴 수가 있죠. 삭제할 줄도 모르고 불러올 줄도 모르면 도안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 오브젝트의 삭제와 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안을 우리는 스위스맥스 전문 용어로 이것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개체, 주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하나 더 도와주기 위한 도안을 하나 더 이렇게 그린다면 이것은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부제. 근데 이것은 나중에 아주 썩 잘 할 때 문제고, 지금은 초보생은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오브젝트, 주제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선택 툴을 클릭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삭제할 때는 일단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커서를 스테이지에 가져오면 화살표입니다. 그런데 이 도안 안에 들어가면 십자로 변하죠. 이러면 반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클릭합니다. 우클릭이라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다는 말을 약자로 우클릭이라고 합니다. 우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나옵니다. 대화창에서 여기 보면 딜리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사라진다. 이것이 오브젝트죠. 이것이 오브젝트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보기 딜리트 클릭하겠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을 때로는 불러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에서 여기 커서 움직이는 데 보세요.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되돌림표라고 하는데 스위시 전문 용어로 undo라고 합니다. UNDO. 걸러낸 컨트롤 Z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삭제는 아웃라인 패널에서도 붉은 자 X자를 보면 선택된 오브젝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선택된 오브젝트죠.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또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꼭 이 툴바의 언디어 되돌림표 이것을 이 아이콘을 클릭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클릭하면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서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붉은 글자 X가 있죠. 딜리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서도 삭제가 됩니다. 또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만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이 동그라미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딜레이트 키가 있죠. DELET 딜레이트 키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작성을 하고 한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렸죠. 작성을 기초로 하고 또 삭제하고 불러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도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도안의 기능과 구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동그라미를 하나 클릭하고 스테이지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작하기 전에 선택 팁을 클릭해야 되죠. 선택하면 주위 사방으로 8개의 변형점이 있습니다. 중간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죠. 이 구조는 이렇게 8개의 변형점과 중간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서리 조절점을 커서로 잡고 이렇게 크기를 크기 늘렸다 줄였다 모양을 변경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 중간점도 마찬가지 조절점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조절점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는 그런데 중간의 중심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한번 위나 아래 모서리점에 커서를 가져가면 회전 마크가 생깁니다. 이것을 커서로 자꾸 움직여보면 이 도안이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축을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점은 다음 서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모아놓고 다시 툴 박스에서 렉탱글 툴, 네모 툴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 네모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 툴을 클릭하죠. 이 네모와 동그라미는 외관상으로 타원형이고 네모다. 이것만 틀리지 이 사방 변형점은 꼭 같습니다. 기능도 같고 그래서 중복된 설명은 피하고 중심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중심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OX가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중심점에는 우선 O라는 것과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좀 서툽니다. O라는 것과 X라는 것이 두 가지가 중심점에 겹쳐져 있습니다. O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글씨가 서툴었어요. 양해하세요. O는 변형 기준점입니다. 변형 기준점. 그리고 X는 좌표 기준점입니다. 좌표 기준점. 이 중심점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서 구분이 안 되지만은 O와 X가 겹쳐져 있는데 O는 변형 기준점이고 X는 좌표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두 번째 보면 트랜스폼 패널이 트랜스폼 툴이 있죠. 트랜스폼 툴이라고 써있죠. 변형 툴입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에서 변형점이 색깔이 달라졌죠. 새로 달라졌는데 중간에 중심점에 커서를 놓고 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끌어내면 커서 옆에 동그라미가 그려졌죠. 놓으면 동그라미가 O가 딸려 나왔습니다. 기준점이 변형 기준점이 딸려 나왔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좌표 기준점 X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모서리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밖으로 나온 변형 기준점을 축으로 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좌변 중간점에 옮겨다 놓겠습니다. 옮겨다 놓고 변을 모서리점을 잡고 돌리면 좌변 중간점을 기준으로 축을 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변 중간점에서 옆으로 해서 마름모 꼴이 나오죠. 이것을 잡고 돌리면 좌변을 중심으로 기준선이죠. 좌변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좌표는 뭐냐? X 좌표 기준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이 좌표 기준점은 여기서 보면 작업창이 왼쪽 모서리 윗 모서리를 보면 X 이코르 제로입니다. Y 이코르 제로죠. 제로면 이것을 잡고 트랜스폼에 가서 X 이코르 X란에 글자가 있는 것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0을 써넣습니다. 커서를 보세요. 커서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 X란에 0을 써넣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브젝트가 좌표 기준점이 X고 0이 와 있습니다. 옮겨왔죠. 그럼 이번에는 트랜스폼 패널에서 Y를 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커서를 보세요. Y를 0으로 고쳤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브젝트의 좌표 기준점이 X 이코르 제로, Y 이코르 제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안을 그릴 때의 이 토안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좌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O는 변형 기준점으로 옮겼죠. 밖으로 당겨보면 이것을 이렇게 됐는데도 이것을 움직이면 밖에 있는 변형 기준점으로 움직이죠. 변형 기준점은 토안의 작용, 움직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좌표 기준점은 토안에 할 때 토안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서 이 동그라미를 보면 다시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이런 돼서 중심점은 조금 전에 했지만 O와 X가 겹쳐져 있다. O는 변형 기준점이고 X는 좌표 기준점이다. 이렇게 구조와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의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딜리트 합니다. 오브젝트 복사는 툴박스에서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선택 동그라미 툴을 클릭해서 하나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시작을 하자면 선택 툴을 클릭해야죠. 선택 툴 클릭하고 커서로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복사가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것을 선택해서 딜리트하고,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키를 누릅니다. 이어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사가 하나 되었죠. 이 복사된 것은 컨트롤 C 방법의 복사는 복사체가 작업창의 중심점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에서 보면 한 개가 복사되었다고 쉐입이 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더 하려면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누르면 아웃라인에서 보면 한 개가 더 복사되었다고 두 개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지에서 보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컨트롤 V 방법의 복사체는 작업창의 중심점을 공유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7개든 10개든 모두 중심점이 공유했기 때문에 포개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이고 뒤에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아웃라인에서 두 개가 복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인하려면 커서를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두 개가 맞죠. 이렇게 두 개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 선택하는 방법을 다시 간단한 거 있습니다. 이 커서로 도안을, 오브젝션을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음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되었다는 말은 아웃라인에서 보면 두 개가 블럭 잡았다, 한 묶음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묶음으로 된 선택된 것은 동작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동작을 같이 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하나 더 선택을 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커서를 스테이지에 넣고 드래그하면 선택이 됩니다. 또 두 개를 드래그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또 모두를 드래그하면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 아웃라인에서는 문자로 쉐입이 3개가 묶음 잡혔습니다. 3개가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에서는 도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선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삭제할 때는 스테이지에서는 이 도안에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딜리트 오브젝트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스테이지에서 삭제하는 예는 드뭅니다. 드물고 보통 이것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아웃라인 패널에서 이 묶음 잡은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딜리트 오브젝트 해서 삭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Shift 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이죠. 라인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이 스테이지에서 이 라인을 선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 좌우로 우로 상하로 이렇게 마음대로 선을 긋습니다. 선을 이렇게 긋다가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커서를 옮기면 커서에 따라서 선이 도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놓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평소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딜리트하고 Shift 도안에서는 일단 선을 선 툴, 라인 툴을 클릭한 다음에 커서를 스테이지에 놓고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이 선은 커서가 아래로 움직여도 이 도안이 커서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직선으로만 곱게 그려집니다. 또 커서를 넣고 비껴서 그리면 Shift를 누르고 비껴서 그리면 나가면서 커서가 좌우로 움직여도 도안이 안 따라옵니다. 선이 45도로만 곱게 그려집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를 넣고 Shift를 누르고 밑으로 해도 선이 커서를 안 따라오고 수직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런 Shift 도안법 유용한 방향으로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선택해서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Shift 도안법으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커서를 넣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정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지름이 가로 세로 지름이 꼭 같은 정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다음에는 네모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스테이지에서 드래그를 하면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Shift 도안법에 의한 복사. 그러면 먼저 하기 전에 선택 툴을 클릭해야죠. 이것을 복사를 하려면 이 개체를 오브젝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라인 선만 되어 있으니까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선을 가서 잡아서 십자로 변할 때 클릭하고 Shift 도안법이니까 Shift 키부터 먼저 눌러야죠. 복사를 하려면 Alt 키를 눌러야죠. 그래서 Shift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커서가 아래로 움직여도 커서를 도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같은 레벨로 일직선으로만 따라갑니다. 그 부위에서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잡고 Shift Alt 키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보면 수직으로 그 방향만 되고 좌우로는 커서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이러한 Shift 도안 방법.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 우선 딜리트하고 Shift 방법에 의한 쉐입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오른쪽 위에 임포트 이미지를 클릭해서 준비한 사진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아무런 사진이라도 하나 더블 클릭해서 스테이지로 불러옵니다. 이래 보고 나서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딜리트 합니다. 그리고 툴 박스에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합니다. 스테이지에 커서를 놓고 Shift 키를 누르고 정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커서를 놓으면 동그라미 사진이 생깁니다. 이것이 Shift 도안 법에 의해서 나오는 쉐입 이미지입니다. 다시 툴박스에서 네모 툴을 렉탱글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 커서를 놓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커서를 놓으면 정사각형 사진이 나옵니다. 이것이 쉐입 이미지인데 이것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작품에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룹핑 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툴박스에서 툴바에서 위에 왼쪽에 뉴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플레이트를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툴박스에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다가 커서를 넣고 정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 쉐입이 모양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모양이 안 되어 있죠. 이건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능을 넣겠습니다. 프로포리스 편에서 이름란에 클릭하고 한글로 이것은 그냥 쉐입이 아니고 동그라미다 라고 써놓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 동그라미라는 거 있죠. 이 동그라미. 그 다음 두 번째는 네모 툴을 클릭하고 스테이지에서 네모를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아웃라인에 보면 그냥 쉐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이것은 그냥 쉐입이 아니고 네모다. 네모 이름 써주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스테이지에서 일단 선택 툴을 클릭한 다음 네모를 클릭하니까 아웃라인에서 네모를 거쳐야죠. 이름이 동그라미를 클릭하니까 아웃라인에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와 동그라미 두 개가 지금 그려졌다.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를 잡고 드래그해서 네모와 일부가 겹치도록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토안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 우클릭해서 그룹 에지 쉐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겹쳐진 부분을 공란 처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겹쳐진 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컨트롤 Z 두 개를 한 다음에 그룹 에지 쉐입을 하면 공란 두 개를 겹쳐진 부분을 공란 처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라고 합니다. 그럼 스테이지에서 보면 두 개가 겹쳐진 자리가 하얗게 됐죠. 하얀 색깔이 아니고 공백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이러한 도안법을 우리가 작품에 많이 이용하죠. 또 이것을 컨트롤 Z 하고 이번에 no를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해서 그룹핑 그룹 에지 쉐입을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인데 이번엔 앞에서는 예를 했죠. 이번엔 no 아니요를 답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를 답을 보면 스테이지에서 보면 보통 평범한 그림이죠. 그림인데 아웃라인에서 보면 그냥 쉐입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합쳤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요. 그냥 평범한 별 뜻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컨트롤 Z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클릭해서 그룹핑, 그룹 에지 쉐입을 했죠. 이번엔 두 번 더 yes, no 쉐입을 하니까 별 뜻이 없는 쉐입 모양이 지나지 않았죠. 이번에는 그룹 에지 그룹을 해보겠습니다. 그룹 에지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럼 스테이지에서 보면 똑같죠. 그림이 뭐 평범한 그림인데 아웃라인에 가서 보면 그룹이 나왔습니다. 그룹이라는 아까 그 쉐입이 나왔죠. 이건 그룹이 나왔죠.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죠. 두 개 이상, 두 개, 두 사람, 세 사람,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여서 한 개의 그룹을 이룹니다. 그래서 앞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안에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두 개가 모여서 그룹을 이루었는데 각자 자기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한 그룹에서 공동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에즈 쉐입과 그룹 에즈 그룹은 양상이 다르다. 이것을 알고 작성을 하면 작품이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리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이미지는 일단 이것을 딜레이트하고 툴박스에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한 다음에 스테이지에 커서를 넣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동그라미를 크게 정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솔리드 이미지. 솔리드라는 것은 단색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푸른색도 까만색도 붉은색도 한 가지 색깔 단색에 들어오는 것을 솔리드라고 합니다. 보통 솔리드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파란 색깔이 나오는데 파란 색깔이라는 말이 아니고 단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 안에 이미지를 넣기 전에 테두리 선을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한 다음 프로퍼리티스 패널에서 테두리를 봅니다. 커서를 보세요. 스트로크 스타일, 선의 스타일을 봤더니 선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 방향 화살표 라인 스타일을 봤더니 지금은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점선을 클릭합니다. 점선을 클릭했는데 현재 여기는 점선이 나타났는데 스테이지에서는 점선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반응이 없네요. 이것은 어떤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선택 툴을 클릭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잊어보고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금이라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도안을 클릭하고 선 스타일을 클릭하고 점선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점선으로 바뀌었죠.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의 굵기를 제로인데 티크네스죠. 커서 움직이는 보이죠. 이렇게 티크네스를 제로를 삭제하고 5포인트 오후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선이 굵은 선으로 검은 선으로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점선을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 컬러 색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선의 순서가 틀렸죠. 필 컬러를 클릭하고 그 다음 여기 스트로크 컬러가 있지만 이것을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컬러 선의 컬러죠. 그럼 오른쪽에 보면 솔리드 컬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색깔이 검게 나타나죠. 왜 검은가 하니까 현재의 테두리 선이 검게 되어 있으니까 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 채색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붉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붉은색을 하면 붉은 테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러한 도안법 우리가 많이 응용을 하죠. 작품에 여기서 이 테두리를 감추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안을 클릭하고 여기 필 컬러 색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그 옆에 보면 필 오버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네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테두리 선이 완전히 감춰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 선을 도로 찾아오려면 다시 필 컬러 앞에 체크를 해제하면
테두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도움법도 우리가 유형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솔리드를 숨기거나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필 컬러 색 채우기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올라가서 셀렉트 필 타입 아래 방향 갈매기표 이것을 클릭하면 아래에 나오는 논이 있습니다. 논을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선만 남고 중간이 뻥 뚫린 공간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럼 이 공간이라면 이것을 다른 작품에 많이 응용하지요. 이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는다 이런 데 응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선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중간에는 없으니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 컬러 색 채우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Selected Fill Type 이것을 클릭합니다. 아래 내려가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포토 플레이트 사진을 넣을 자리가 나옵니다. 이미지를 넣을 자리. 그러면 프로퍼리스 패널로 가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노란색의 파일 타입, 파일 모양의 오픈 이미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준비된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한복 입은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스테이지에서 보면 이 동그라미 쉐입에 보다도 사진이 규격이 안 맞죠. 너무 커서 이것을 스캔해야겠습니다. 스캔하는 방법이 용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다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먼저 프로퍼리스 패널을 가면 커서를 따라오면 여기 보면 체인지 이미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속에 보면 fit to shape, 쉐입에 맞도록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합니다. 맞도록 채웠죠. 스캔이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컨트롤 Z에서 환원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합니다. 이 잘못된 사진을 삭제하고 솔리드화 시킵니다. 아래에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솔리드가 되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셀렉트 필 타입을 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본 사진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스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하고 도안의 개요 10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는 선택 툴의 사용 방법과 오브젝트의 삭제와 복구 그리고 오브젝트의 구조와 그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형 툴의 과정과 오브젝트 복사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 방법 그리고 시프트 도안 방법과 그룹핑 도안의 구별법 그리고 솔리드 이미지에 대해서 또는 솔리드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법 10가지를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완전히 익숙해지면 지금부터는 간단한 도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